강남 집값 그야말로 난립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최근 상승세라는데 일단 얼마나 좀 올랐나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략 봤을 때 0.1%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강남은 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송파구가 3월 첫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말 기준, 그러니까 네. 한 주 사이에 0.68%가 송파구는 올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는 0.52%, 서초구는 0.49%가 올랐는데요. 아, 그래요? 저게 어떤 수준이 0.68 뭐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략 이제 강남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감안했을 때 네. 15억짜리 아파트가 1,0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아, 그래요? 그리고 20억짜리 아파트는 1,300만 원이 올랐다. 네. 이런 그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낙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이 모수가 좀 작아 보일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1,000만 원이란 가격 이것이 한 주 만에 이렇게 들썩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와, 지금 저기 붙어 있는 금액만 봐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매매도 있습니다만 월세 전세도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에요. 매매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 전세도 다 저렇게 올라가는 동반 현상까지 현재 벌어지고 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기도 한데 전세가 22억, 23억 이런 수준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매 가격은 그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보면 한 2, 3천만 원씩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폭등한 상황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래 상황은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네, 거래량도 2월 기준으로 보면 1월보다도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월에 한 3천 건 정도 되었는데 네. 2월 주택 거래량은 한 4천 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오늘 주산년 발표인데요. 그러니까 한 30% 올랐죠. 예. 그리고 이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좀 덧붙이면 거래량도 30% 증가했다는 점. 그래요? 예, 두 번째는 주담대가 네. 주택담보대출이죠. 이 은행권이 3조 5천억 원, 비은행권 이게 이제 1조 5천억에서 5조 원 가까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영끌족의 기환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집 산 네. 사람이 많았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외지인의 투자가 많았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 정도로 그러니까 5주택 수 중에 예. 한 주택은 이제 외지인이 샀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지인이 집구경도 안 하고 그냥 계약한 사례도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네. 그리고 0.68%가 뭐 큰 게 주간 단위로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0.1, 0.2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원 자료는. 네. 이게 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2018년에 이때 0.556 이랬거든요. 예. 근데 0.68은 거의 그 0.1%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7년 만에 최대치의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은 상당히 이번 상승이 이례적이고 좀 특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도 이렇게 이례적이다 할 정도인데 저희가 최근 실거래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A 아파트인데 저게 작년 최고가가 35.1억 원이었는데 올해 2월 실거래가가 지금 40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의 B 아파트는 28.8억이었던 게 2월 실거래가가 30억이라는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강남 집값이 사실 폭등이다, 이런 뭐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게 꼽히더라고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게 뭔지 짚어보고 갈까요? 예, 토지거래 해제라면 토지거래 그 허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토지를 거래할 때 주택과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한테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재화를 사고 팔 때는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지역의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폭등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네. 허가를 득하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면 허가받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용도로 하게 된다라면 불편할 수도 있죠.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일부 지역에 있었던 갭 투자, 아까 집을 사서 바로 전세를 주는 이런 형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주거용이기 때문에 18제곱미터부터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웬만한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원래 허가가 된 게 1978년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허가제를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에도 부동산 거래라는 것들이 어떤 일정한 양식을 거래하지 않다 보니까 저때 나온 단어가 바로 복부인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특정인이 대규모로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가 도입이 됐었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허가제가 풀린 것은 강남 지역인데 처음에 허가제가 도입한 건 강남이 아니었어요. 대전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카이스트가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대전 지역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대덕 연구단지 이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이제 금융실명제 때 전국적으로 됐다가 지금은 강남 일부 지역에 있었던 것들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서 도입했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사실 취지와 다르게 그렇게 뭐 효과는 없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예. 갭 투자가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효과는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가 해제한 이유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봤던 겁니다. 네. 거래를 자유롭게 못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그 하반기부터 스테이트 DSR을 9월부터 시행했거든요. 예.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그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가. 네. 그래서 이 1월 달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가 나왔죠. 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도 이 지역이 아닌 서초구는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네.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분명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뭐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게 최근에 이 집값을 밀어올린 핵심 원인이 맞냐 아니냐 이 부분일 것 이게 같은데. 관심사죠. 네, 고종 원장님께 네, 그러죠. 어떻게 보세요? OX로 두 분께서 예. 저는 이제 절대적인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우선 오다. 네, 이번에 그렇게 보고요. 예.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 토지를 지정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원인이 투기가 성행하거나 예. 아니면 집값 또는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결과론을 놓고 보면 예. 이번에 아까 외지인의 투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 아직 통계로는 검증되고 있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2년 거주 조건이 이게 토지 거래 허가제의 가장 큰 효과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에 집도 안 보고 예. 또 부르는 가격,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에 그대로 깎지도 않고 계약한 건들이 이 중개업자들의 전원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투기 수요 또는 투자 수요가 굉장히 이번에 2월 달에 예. 2월 12일 이후에 토지를 풀린 이후에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것이죠. 네, 밀어올렸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주담대가 늘고 거래량이 늘었다. 네. 서울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도 부동산이 오르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를 않아요. 대내외진표 다 아시다시피.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권 교수님 전문가잖아요. 예. 우리가 올 초에 부동산 경기가 동아일보도 그렇고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예. 대개 올해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10명 중에 대부분이 저도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그리고 상저하고라 그래서 상반기는 특히 오르지 않을 거다. 네. 이런 예측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급등하는 게 나타난 것은 토지 외에는 예. 다른 변수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 외에는 뭐 마땅한 변수가 없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토지 때문이다 네. 하면서 계속 교수님 끌어들이시던데 교수님도 오해요? 생각이 좀 달라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4군데만 해제했잖아요. 예. 근데 그 지역만 올라야 되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다른 지역은 올랐거든요. 그럼 교수님 X예요? 네, 저는 X입니다. 아, 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르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은행이 그 주택담보대출이 그 연간 총량제입니다. 네. 이게 금년도에 이제 들어서 1월 달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늘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서울에 반의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부족할 거라는 것도 이미 그 시중 사람들은 알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출마저도 이렇게 그 금리가 내려가면서 늘려주니까 유동성 자금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 아닌가. 여기에
토지가 만약에 해제된 것은 네. 불소지의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올랐다니까요. 기름 분 꼴이 된 거죠, 사실은. 기름만 부은 거다. 네, 그 정도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네, 있으신가요? 반론 짧게 할게요. 황 교수님하고 뭐 평상시에 우리 시장주의라서 의견이 같은데요. 네. 사실은 스프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 토지거래 허가제가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근거는 예. 2020년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강남권의 토지거래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2020년이 지정이 됐거든요. 딱 4년 이제 5년 되는데 이때 쭉 올라서 2021년에 10월에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지정이 되어도 집값은 결국 오른 게 아닌가. 네. 특히 작년에는 3월부터 9월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지정해도 강남은 올랐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토지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집값이 오르더라. 그런데 토지가 그렇게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토지가 지정됨으로 해서 더 많이 올랐을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억눌렸던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풀리니까 용수철처럼 스프링 튀어오른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토지가 이번에 풀리니까 안 풀렸던 여의도나 목동 지역도 들썩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이제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시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토지가 분명히 가격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 사안도 아닌데 경제 사안 가지고 이렇게 맞붙는 정도면은 집값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오른 것 올랐어요. 같습니다. 근데 자, 이 집값 상승에 이거 말고 영향을 미친 게 또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퀴즈는 땡땡땡 현상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땡땡땡 현상. 예, 참고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그럼 뭐 얼주가? 그렇죠. 네. 얼주가인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얼죽신 현상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얼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속된 말로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신은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는 무조건 신축이다. 신축이다. 무조건 네. 신축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최근에 신조어로 이렇게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신조어로 떠오르는 게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 뒷받침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축이라고 한다라면 5년 이하를 이제 신축 만든 지 5년 이하를 신축이라고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소차구에서 5년 이하 신축 3.3제곱미터당 실거래가가 1억 1,440만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전기 대비해서 대략 한 22%가 좀 올랐는데요. 구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강남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영등포나 양천 같은 경우도 이 신축 아파트의 상승률, 그러니까 강남을 포함해서 강남 같은 경우 많이 오른 게 대략 한 20%가 올랐습니다만 이 영등포나 양천구 같은 경우도 이 신축 아파트 5년 이하 된 것들이 전기 대비해서 10% 이상 다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다른 아파트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구축 같은 경우는 강남권 포함해서 강남구를 제외한 네. 강남권 포함해서 전부 다 10% 미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신축에 몰리는 수요가 있었다. 강남만 예. 유일하게 재건축 아파트가 거의 비등하게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청자분들은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고 또 어디까지 퍼질까?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아마도 지금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한두 달, 두세 달은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비수기철로 접어들게 되면은 우리 고정환 박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은 한 번 물러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수기철에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걸로 보여지고 가을 가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가 좀 더 살아난다면은 예. 연말 가서 이제 강보합세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두 분이 뭐 친하신 것 같은데도 계속 의견이 대립하시니까 전망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럼요. 우선 아까 찬 선생님 굉장히 공 교수님하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뭐 신축 아파트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예. 세 가지입니다. 이게 신축이고 대단지고 브랜드가 있고 한강변이고 이게 트렌드가 아주 뚜렷해졌어요. 그 결과 강남구 아파트 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나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강남 상구 중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것은 서초구예요. 27억. 예. 강남구가 이제 그래도 높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24억. 우리가 최근에 동남권으로 개발축이 이도 잠실이 많이 떴잖아요. 네. 이게 19억이에요. 그래서 강남 상구의 집값은 평균
약 26억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서울 전체로 보면 12억 정도, 13억 정도 되고 강북권은 10억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2.6배 이상 강남 상구 집값이 비싸다 네. 하는 것을 이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얼마까지 오를 거에 대한 답은 우리 시장만 보면 안 돼요. 가격만.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36,000불이거든요. 네. 우리와 비슷한 곳들이 있어요. 그 일본하고 대만이에요. 아. 우리 동양권 중에서는. 예. 그래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보았더니 한 3, 4억 정도 가요. 싱가포르는 조금 더 비싼데 소득이 9만 불이니까 우리보다 비교.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가 아파트 이름을 대지 말라니까 그런데 반포에 땡땡 네. 있어요. 원 땡땡 아파트인데 이게 34평이 71억 원에 며칠 전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2억 원이 넘어요. 건축으로. 근데 이게 외국 가서 보면 가장 비싼 아파트인 경우가 한 3억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뭐 조금 더 우리 아파트가 글로벌 가격과 비교하면 아직도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게 이유가 있는 뭐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좀 불편한데 예. 글로벌 가격을 보고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상승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전문가 두 분의 개인적인 또 의견이시라는 점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그런데 자 이렇게 부동산 서울시장이 요동을 치니까요. 일각에서는 이거 자칫하다가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영끌 현상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막혔다가 올해부터 이제 새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액이 대략 한 5조 5천억에서 2월 달엔 7조 4천억으로 34%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이미 늘어난 팩트이고요. 근데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지역에 담보대출 문의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쪽에는 은행 지점들에게.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억눌렸었던 효과,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스프링 효과에 따라서 대출이 확 늘어났다가 네.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토지가 이제 풀림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대출 문의가 많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지금 아직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라면 주택담보 취급액이 7조에서 쉽게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연간 단위로 이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초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끌을 위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도 또 제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우려 때문에 사실 갭 투자 우려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매매 가격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 갭 투자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강남발 부동산 가격이 서울 전역으로 만약에 퍼진다면은 예. 다른 지역에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수도권까지 벌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갭 투자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돈 많은 사람들은 갭 투자가 가능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려울 거로 보여지고요. 그게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네. 좀 권 교수님 말에 또 약간 그 좀 반론이 있는데 또 대립하세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말씀 맞아요. 전체로 보면. 근데 이게 소득이 양극화가 발생을 해서 저도 현장에 보니까 이게 가진 자들이 이번에 강남을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트렌드라고 그래서 강남이나 강용성 얘기하거든요. 네. 강남, 용산, 성수가.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번에 집을 산 사람들은 강남에 산 사람들은 젊은 층도 꽤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강남에 있고 부자들을 준 현금 거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도강은 이제 영끌족의 기한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꼭 네. 노도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보대출 주담대가 급격하게 누른 것은 여기에 자기 돈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영끌족의 기환 속에는 우리가 금광구나 노도강 이렇게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에 집중된 데는 젊은 층도 상당히 많았고 예. 제가 볼 때 30, 40대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중개업자의 전화는 뭐냐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금이나 이 투자자가 네. 안전자산인 결국은. 근데 그게 토지가 빗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사도 된다는 신호를 잘못 줬다 하는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쭉 강남 관련된 이야기를 해 오다 보니까 하나 궁금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고종환 박사님. 네. 그럼 도대체 강남은
언제부터 이렇게 뭐 불패 신화가 나오게 될 정도로 특별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죠.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70년대,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60년, 70년대에 됐잖아요. 요즘 같이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이 서초 반포하고 강남의 압구정입니다. 네. 이때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또 재건축이 된 거는 일정 부분 이건 또 얼죽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강남으로 좋은 학군을 옮겼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과거에는 교통을 꼽았는데 지금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이게 지금 학력의 격차가 자꾸 벌어져요. 서울대나 스카이 대학을 보면 이런 것들이 강남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학부모들의 열망과 예. 맞물려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 교통, 그다음에 쇼핑, 백화점 이런 것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계획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을 대체할 만한 대체 불가죠. 이 지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만든 도시들이 있었어요. 네. 분당이라든지 위례라든지 판교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강남을 대체할 만한 완벽한 고급 주거 도시. 다시 말해서 요즘은 인기 지역 선호 단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최상위 지역, 최고급 주택이 밀집된 곳이 강남이고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곳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양극화 현상, 쏠림 현상 때문에 강남의 집값은 지금도 높고 또 더 오를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저 왼쪽이 저기 또 강남, 오른쪽 또 강남 그런 건데 저렇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저 오른쪽 거의 논밭으로 허허 벌판이었던 곳이 지금 저렇게 아파트들로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굳어진 건데 소위 말하는 강남 불패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980년대 강남 붐은 땡땡땡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그 퀴즈고요. 저기 지금 보시면 네. 그 허벌판 위에 아파트가 있죠. 예. 제가 실질적으로 저기 버스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아, 저 그러시구나. 근처에 저 논밭 근처에 저희 할아버지가 사셨는데요. 네. 약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드릴 때 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사이로 연기 펄펄 날리면서 갔던 저 추억의 장면이 지금 딱 나오겠네요. 그러셨군요. 예. 그럼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강남 부분 땡땡땡 때문이다. 정답이 뭔가요? 교육열 때문이었죠.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 학군제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뭐 그 대학 그리고 중학교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제 중학교 시험이 없어지고 네. 고등학교도 이제 시험이 이제 되면서 학군제로 이제 중고등학교가 이제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강남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학군이 가장 좋았었던 게 일학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에 있었던 일학군, 신일, 대일 뭐 이런 어떤 용문 뭐 이런 고등학교들이었는데 이러한 고등학교 이제 강남으로 이제 이러한 그 고등학교들의 일부가 넘어가게 된 거죠. 가장 먼저 넘어갔던 게 경기, 휴문, 서울고들이 다 지금은 강남에서 기라성 같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강북에 있었던 그 학교들이거든요. 네.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강북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가면서 결국 8학군이 이제 최고의 명문 학교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서울대 입학 우리가 아무래도 서울대 입학생 기준으로 보는 그러한 수치가 있다라고 보니까 영동고등학교가 한 학교에서 78명 보통 학교에서 막 10명, 20명 나올 텐데 네. 경기고등학교가 74명, 상문고등학교 58명, 서울고등학교 54명. 그러니까 강북고등학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강남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런데 그러면 강남 개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남 집값은 그럼 계속 그때부터 높았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사실은 저도 이제 강남구 잠실에 살고 있는데요. 재건축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가격을 좀 알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80년도에 집을 샀는데 그때도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았어요. 이제 아까 학군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인프라 같아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라든지 교통, 2호선 특히 이런 것들이 강남을 좀 가장 교통이 편해요. 저도 살아보니까 이걸 다른 곳에 이사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생활 인프라에 얼마나 살기 편리한가. 또 이게 교육은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영국이나 일본도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집값을 가르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우리도 나타났고 지금 학력 격차가 소득 격차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커지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진행되면서 집값에 가장 큰 요인, 교통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럼 강남 집값 상승세도 언젠가는 좀 꺾일까요? 우리 고종환 박사 말씀하신 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예. 강남 지역을 처음에 개발할 때는 공급량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아파트 단지가 전부 미분양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압구정동부터 반포 주공 1, 2, 3단지, 그다음에 뭐 도곡주공이나 또는 뭐 잠실주공 전부 미분양 났었거든요. 미분양 났다는 얘기는 정상 가격보다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학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까지 미분양 났던 아파트 마지막 아파트가 반포에 있는 대형 평수가 있는 단지입니다. 예. 그게 얼마 전까지 미분양 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미분양 났던 데가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또 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학군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기반시설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게 아마도 저는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을 만들지 않는 한 강남 그래요? 집값을 따라가기는 어렵고 네. 지금 오르는 가격은 뭐 시차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일단 당분간은 좀 강세를 보일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네. 이제 권 교수님 말씀에 오늘 동의를 잠깐 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집을 살 때 예. 잠실 주공을 살 것인가 상계 주공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때 가격이 그때 1,300만 원 한 채당 13평이. 근데 지금 벌어진 걸 보면 그 당시에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3배 가까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자, 두 분께 짧게 여쭤보면은 자, 이분을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남 부동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하냐? 이거 전문가에게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짧게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무주택자라면은 그 강남보다도 3기 신도시에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집을 구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 아파트보다 낮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존 주택자라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중고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하고 살다가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더 효과가 높다고 봐요. 저는. 예. 네. 고종환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어서 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선은 더 상승 여력은 있어요. 선진국의 집값을 보면. 그러나 이미 신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다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네. 아직 지금 어떤 정부가 탄생할지 이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이게 소위 말하면 정책 기조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세금이라든지 공급 대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두 번째, 그러나 내 집 마련은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계획은 꾸준하게 세우는 게 좋고 신축보다는 구축이 좋고 네. 오히려 GTX라든지 교통망이 앞으로 확충되는 지역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북에 오히려 내 집 마련 계획은 세우되 지금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제언을 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또 전문가분들의 개인 의견이고 투자는 시청자분들 개인의 판단이 또 달려있다 이런 점 짚어드리면서 오늘 강남 집값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 충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